네, 오늘은요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흐름 살짝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변동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키워드가 빅테크는 잊어라. 봐라가 아니라 잊어라라고 가지고 오셨네요. 간밤 빅테크 흐름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한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지금 사실 제가 어찌 보면 좀 약간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네, 잊어라. 왜냐하면 잊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지금 사실 지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 그 외에 애플 언제 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 약간 좀 개별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M7, 빅테크 7개의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보는 시대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는 옆으로 조금 치워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이후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좀 포지션의 변경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자,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빅테크는 있고 다른 기업으로 눈을 돌릴 때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쯤에 저 댓글 통해서도 저도 많은 분들께서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2주입니다. 2주 보게 되면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이 지금 앞으로 분기별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짙은 남색 자체가 M7이고요. 나머지 하늘색 부분이 나머지 기업 S&P 500이라는 그 지수 안에 493개의 기업의 EPS 성장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정말 현금 흐름이 좋고 고금리에서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빅테크들의 EPS 성장률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EPS가 성장하는 거기에 우리가 또 빅컷이 또 나왔잖아요. 50bp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 섹터 로테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보는 그런 눈 그리고 국내 증시도 한번 우리가 또 같이 또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너무 빅테크에만은 집중하지 마라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간밤 미증시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부양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팀장님은 빅테크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한두 종목만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엔비디아의 호재성 기사, 그러니까 블랙웰이 이제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이 되면서 납품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 정말 괜찮은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10월 10일 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지금 미 대선도 물론 지금 경합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 하지만 저는 사실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저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 인하는 사실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차입 비용의 어떤 차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섹터 로테이션은 당연히 저는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정말 눈여겨보는 지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절대 실업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인플레이션 잡혀나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제가 집중을 보는 부분이 소비 지표입니다. 소비 지표요.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연말이 되면은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사실 2023년 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말로 가면서 어떠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확 돌아섰느냐?
소비가 온라인으로 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게 되면서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게 미국을 또 끌어올렸던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남아있는 4분기 동안에 우리가 미국 경기를 좀 바라본다라면 또는 국내와 미국과의 어떤 커플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의 소비가 작년만큼이나 이어질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체감 인플레이션은 아직 여전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니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주 동안의 흐름을 좀 섹터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사실 반도체 분야가 최근 2주 동안에는 좀 좋진 않았습니다. 답답했죠. 답답했어요. 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었는데 그 외에는 이 러셀, 천 밸류 뭐 이러한 이제 지수 자체가 그리고 미드캡, 그러니까 뭐 중형주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마 연말까지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밤 보게 되면 유니티 같은 정말 과거에 언제적입니까? 정말 그때 코로나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도 나도 허리띠 졸라매고 유니티로 막 가기 싫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조금 뒷받침되고 어느 정도의 그 금리 인상 시기 때 많이 때려 맞았던 그러한 기업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어제 있었던 중국 부양책까지 중국 부양책. 예, 같이 좀 보시면서 지켜보시면은 좀 증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조금 재미나게 좀 바라보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9월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면 10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앞서서 빅테크 이야기는 살짝 짚어주셨습니다만 10월장 이 하반기에 예.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는 섹터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전히 네. 헬스케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물론 실적이 괜찮아야지 뭐 이렇게 많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약간 다양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선 때까지 약간의 방망이를 쥐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는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스케어도 사실 고금리 상황에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주가가 맞아요. 정말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약간의 좀 자극적인 상승을 보이는 여러 중소형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실적은 여전히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러한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전히 빅테크가 좋지. 그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요. 아웃퍼폼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게 되면 헬스케어 업종이나 아니면 중소형 기술주들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으로 약간 어찌 보면 좀 자극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스키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어떤 금리가 좀 내려가는 상황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하지만 방망이는 좀 짧게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이 외국인 투자자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집 나간 외국인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9월장 들어서는 뭐 하루인가 이틀 빼고 계속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를 필두로 IT, 삼성전자를 필두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돌아올까요? 사실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언제쯤 돌아오겠죠. 언제쯤 돌아오겠지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많이 되는데 화가 났나 보다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국내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보시는 것보다 지금 국내 시장의 어떤 성숙도를 먼저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사실 뭐 금투세 토론도 있었고요. 뭐 여러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국내에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내에서 내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안심 또는 신뢰 이런 부분이 먼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많은 이제 금리 차이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갔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일부 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보여지는데 약간의 좀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아시아 경기가 또 내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가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삐끄덕거리는 거는 맞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리스키한 부분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눈치 보는 장세가 뭐 국내에선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한다는데 우리 지수는 영 힘이 없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뭐 화학주라든지 화장품주는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전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와요. 저는 이제 네.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나왔을 때 이게 시장에서 100% 환호하면서 열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지금의 경기, 중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도 이 정도 부양책으로는 택도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한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부양책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뭐 2년여 만에 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그 정도 부양책으로 중국이 과연 살아날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 대선이 앞두고 있으면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 미국의 강력한 어떤 공약들 그런 부분 그리고 전기차와 뭐 2차 배터리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를 또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 기업 자체가 이 중국 경제를 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중국 뭐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편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도 좀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50bp 인하했을 때도 시장에서 갸우뚱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이터들은 다들 시장을 약간의 좀 혼란스럽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답한 장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 오늘 박종은 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